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뼈에 능통한 골통 의사 윤재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요즘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뭐 갑작스럽게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 야외 활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무릎 환자분들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겨울에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겨울에는 무릎이 아픈 분들도 많지만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밖에 집에만 있으니까 아픈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날씨가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되면 이제 영희 엄마도 밖으로 돌아다니고 뭐 철수 엄마도 막 자꾸 산에 나들이 가자고 그러고 맞아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나도 이제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량이 확 늘어지는데 문제는 내가 몸이 굉장히 뻣뻣해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봄철에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분들 어떤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나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예. 처음에는 그냥 별 문제가 없다가 내가 조금 움직일 때 약간 새근새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다가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뭔가 이렇게 막 걸리는 느낌이 나고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가 오거나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쑤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걷다가 내가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훅 주저앉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다가도요, 갑자기 휘청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연골이 찢어진 증상이니까 문제가 좀 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밤에 아픈 분들이세요. 밤에 낮에는 활동할 때 잘은 몰랐다가 네. 밤에 이렇게 자려고 하면 묵직해가지고 발이 너무 왜 이렇게 내가 뻐근하고 불편하지? 더 심하면 무릎이 터져나갈 것 같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간통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무릎 증상이 많이 악화가 돼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고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는데 이게 무릎이 이상이 있어서 팔자걸음으로 걷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팔자걸음을 걷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안 아프게 걸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요령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걸으면 조금 덜 아파지니까 내가 팔자로 이렇게 자꾸 걸으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상적인 보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무릎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무릎 관절염의 증상들 쭉 소개해 주셨거든요.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혹시 무릎 관절염은 아닐지 의심이 된다 하시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릎 관절염이 이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치료 방법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제가 이제 무릎 관절에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왜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럼 보통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렇죠. 병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엑스레이를 찍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데 엑스레이는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 보통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찍는 게 엑스레이인데 보시면 초기에 해당하는 엑스레이를 보시면요,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네.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다리의 축도 일자로 쭉 뻗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네. 그 무릎 사이에 간격 있잖아요. 그 간격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모양도 둥글둥글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많이 문제가 되질 않고요. 내가 평상시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무리한 동작을 했을 때 그럴 때만 아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뭐 영희 엄마가 주는 약을 먹고 집에서 뭐 어디 약 없나 해가지고 먹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에 해당하고요. 네. 중기에 해당하는 저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약간 다르네요. 약간 예. 다리가 휘어져 있죠. 그러네요. 약간 다리가 휘어져 있고 무릎을 보게 되면 무릎의 내측의 간격이 살짝 좁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면요. 초기 때는 내가 무리를 했을 때만 불편한데 네. 이런 중기 단계가 되면 내가 일상활동을 할 때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뭐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내리거나 이럴 때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뭘 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풀린다고 하시고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서 덜컥 겁이 나죠.
이제 내가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서 아픈가 보다 이러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왜 아프지? 라고 해서 병원을 처음 오는 시기가 저 중기 단계가 되고요. 말기 단계는요. 딱 봐도 아우 정말 아프시겠죠? 많이 저- 휘었네요. 맞아요. 예. 저 정도 휘시면요. 다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걸으세요. 그래서 무릎뿐만이 아니라 허리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 정도 무릎의 상태가 되셨으면 이미 벌써 병원은 2군데, 3군데 다녀보셨을 거고요. 네. 저한테 오시기 전에 딱 느낌이 달라요.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면 저는 수술은 무조건 싫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얘기하시는 게 확실히 다른 정도가 한 저 말기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단계별로 그럼 치료법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르죠? 예. 예, 이제 초기 단계가 되면요. 보통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가 치료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 초기 단계에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이래 건강 염려증도 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네네네. 그냥 운동을 이런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약간 이제 주사를 좀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주사 치료를 하고요. 연골 영양제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기 단계가 되면 내가 일상 활동에도 굉장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2단계가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죠. 네. 근데 주사 치료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하는 주사 치료하고 약간 달라요. 초기 단계에는 그냥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뭐 기름 치료를 해주는 주사 정도를 놓는다면 중기 단계가 되게 되면요. 이제 약간 좀 어떨까요? 좀 치료를 진짜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재생력 있는 주사들을 네. 이제 컨비네이션을 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말기 단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수술적인 치료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인공관절 얘기도 나와야 되고 뭐 오다리 교정술, 줄기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가 저 말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네. 말기에 있는 그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좀 심각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이 말기 단계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혹은 뭐 인공관절 수술 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치료가 이제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인공관절은 굉장히 좀 큰 수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 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점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예. 인공관절이라고 하면요. 치료가 딱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약을 먹고 주사 치료를 하고 그 주사 치료도 그냥 아픈 거를 줄여줄 수 있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맞다가 네. 이제 점점 참기가 어려워지면 그때까지는 이제 참다가 수술을 해라. 그 수술은 인공관절. 이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코스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면 의문이 생겨요. 예를 들면 내가 50대예요. 아니면 60대 초반이에요. 그럼 인공관절 하기는 너무 젊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논리대로 따지면은 참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나는 불편한데 이러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이런 줄기세포하고 인공관절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은 뭐 저기 약 2시간 내외라고 수술 시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술이 커요. 그리고 많이 절개를 해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아무리 잘하는 선생님도 10cm 이상은 절개를 합니다. 기구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절개를 많이 하고 뼈를 또 이렇게 많이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고 굉장히 통증도 심하죠. 또 하나는요.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주위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생긴 사람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공관절 수술한 다음에 염증이 생기거나 우리 이런 데 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항생제 쓰면 되지 뭐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수술을 하고 나서 다 씻어내는 수술을 다시 해야 되고요. 기구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멘트를 다시 집어넣고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을 놔뒀다가 다시 제거를 하면서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또 하나는 예. 무릎을 꺾느라 고생을 많이 해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을 때 제일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그거 꺾느라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랬는데 부러지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줄기세포 시술은 그냥
내시경으로 하거나 주사 치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뭐 한 20분, 30분이면 끝나요. 네. 그리고 구멍만 뚫어서 해요. 내시경적인 시술일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일부가 되는 경우죠. 그리고 또 하나 꺾느라 고생을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공관절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이제 그 무릎 관절염 말기에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주셨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줄기세포 치료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도 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때 예후가 좋을 수 있는 분들 따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줄기세포는 그냥 막 다 집어넣으면 막 다 막 모조리 좋아지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줄기세포에 제가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절개를 안 한다. 그다음에 입원 기간이 짧다. 시술 시간이 짧다. 그리고 염증이 안 생긴다. 통증이 적다. 그리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치료는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하면 다 좋아지냐? 아니에요. 특히 적용이 되는 군들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나이가 내가 좀 젊어요.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이에요. 근데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정말 이르죠. 왜냐하면 인공관절은 아무리 기구가 좋아지고 수술을 정말 선생님이 잘한다 하더라도 15년 정도가 있으면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50대 중반에 인공관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15년을 따지게 되면 70세가 나오네요. 그러면 70세에는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젊은 나이인데 그럴 때 관절염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줄기세포 시술을 고려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한 70대 후반, 80대가 되는데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피도 많이 나고 마취도 좀 더 이제 해야 되지만 굉장히 큰 경우가 많고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을 좀 더 줄여야 되는 그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인공관절이 조금 꺼릴 때 줄기세포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돼. 오늘도 저 이제 진료를 보고 이제 제가 여기 왔는데 네. 저희 어떤 할머니가 무릎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은 싫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인공관절 수술을 싫어요. 하시는 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1년 있었을 때 마취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으나 아직까지 나이에 대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고려를 하는 것도 좋아요. 네. 단 줄기세포 시술은요. 무조건 주사든 시술이든 무조건 집어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서 연골이 자라는 게 아니라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맞는 방법, 줄기세포가 가능한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줄기세포가 가능하다면 주사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시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수술과 결합된 줄기세포를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게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뒤에 시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헤어질 결심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지금 무릎 치료를 고민 중이시거나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좀 빨리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해야 하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무릎이 욱신욱신 쑤시고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셨고 최근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좀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릎이 욱신욱신 쑤신다. 관절염은 좀 의심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60대 남자 환자신데 무릎이 욱신욱신 쑤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움직이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가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약이 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요. 쑤신다는 표현, 시리다는 표현, 시큰하다는 표현 이런 네.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단어들이 대표적으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에요. 정확하게는 무릎에 있는 관절 연골이라는 도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것들이 무릎을 붓게 만들고 그 부분이 닿을 때 새큰새큰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60대면요 굉장히 애매한 나이거든요. 이 나이 또래에서 아직까지는 이 병원을 가가지고 막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네. 되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한다는 게 아직까지는 병원 가긴 조금 애매하니까 우리 한의원은 좀 약간 좀 이거 좀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경미할 때. 맞아요. 네, 병원보다는 조금 경미할 때 한의원을 가시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데 제 생각에는 저분은 이제 관절염 단계로 따지게 되면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해당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 상태에서는 주사 치료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사 치료에 대해서는 연골을 보호하는 주사 정도에다가 연골을 조금 더 재생력이 있게 뭐 DNA 주사라든지 뭐 프롤로는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연골 주사에다 DNA 성분을 넣어놓은 거라든지 이런 정도의 주사 치료를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50대 남성분께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대요. 50대신데 지금 수술을 권유받으셨으면 굉장히 좀 이제 상태가 좀 심하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근데 네. 참 이게 정말 답답하고 좀 그런 게 뭐냐면 무릎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심한 관절염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이가 50대잖아요. 50대의 남자분한테 인공관절 수술을 얘기를 하는 선생님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거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관절을 수술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50대라는 나이는요, 인공관절을 고려하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가 되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정도까지 된다면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줄기세포 시술을 고려하는데 뭐 오다리가 있다면 오다리를 교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50대에서 할 수 있는 거 인공관절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인공관절을 하는 반만 인공관절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력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주사 치료를 세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얼마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등산을 못 하게 될까 봐 미루고 있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인공관절이라는 이 인공이 붙어 있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릎을 굉장히 조심조심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죠. 아니 내 친구들 중에서는 뭐 막 산을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오르는데 인공관절 했는데도 다 다니던데? 그렇죠. 다닐 수는 있게 의사가 만들어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 다음에 등산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인공관절을 한 게 빨리 망가지는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등산을 한다라면은 너무 좋아하신다면 좀 더 미루는 게 맞고 저 나이 또래라면은 인공관절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관절염이 좀 심한 경우, 또 관절염이 찾아온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줄기세포가 정확히 무언가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줄기세포를 잘 모르죠. 줄기세포라는 게 굉장히 핫하고 특히 요즘에는 뭐 골수줄기세포 막 이렇게 핫하지만 네. 문제는 줄기세포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저도 죽을 거고 네. 본인도 우리 박선영 그럼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세포도 죽습니다. 그렇죠. 이 피부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 피부가 이렇게 죽게 되면 결국은 얘가 떨어져 나가고, 근데 떨어져 나가면 안 생기나요? 다 생기죠. 예를 들면요, 헌혈을 해요. 피를 이렇게 쭉 뽑죠. 네. 그렇게 되면 며칠이 지나면 또 골수에서 피를 다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 개의 세포가 여러 다른 종류의 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세포예요. 그래, 무슨 씨앗을 내가 이제 이거를 줄기세포다. 그러면 이 씨앗을 집어넣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네. 단어가 어렵습니다. 배아 줄기세포는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이루죠. 갑자기 이 친구가 왜 수정란 얘기를 하나. 그러면 그 수정란에는 많은 세포들이 들어있어요. 그 세포를 뽑아내서 요거를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이 세포는요, 뭐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연골로도 자랄 수가 있고, 심장으로 자랄 수도 있고, 간으로도 자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성숙하지를 못해서 좋은 조직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는데 암으로도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유치원생, 미성숙한 유치원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네. 유치원생들은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쵸. 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화 능력이 좋지만 나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정란을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생명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 성체 줄기세포는요, 다 자란 사람 몸속에서 이 씨앗을 뽑아서 줄기세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아 줄기세포보다는요, 조금 더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분화 능력은 약간 떨어져요. 그렇지만 안정성이 있겠죠. 네. 예를 들면요, 고3 이과생이라고 해봅시다. 고3 이과생은요, 그냥 뭐 문과로는 못 가니까 이제 교사 선생님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의사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자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성체 줄기세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에 사용이 되는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다라고 맞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줄기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그런 줄기세포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과정도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제 관련돼 있는 줄기세포는요,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말이 어려운, 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근골격계하고 상관 있는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중간엽 줄기세포 중에서 탯줄에서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 배양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제대혈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중간엽 줄기세포 중에서 골수에서 뽑아서 줄기세포 성분을 집어넣는 거를 골수 줄기세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에서 뽑아가지고 집어넣는 거를 지방줄기세포라고 하죠. 근데 이제 지방줄기세포는 예전에는 좀 많이 썼는데 줄기세포의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고, 제대혈 줄기세포와 골수 줄기세포가 거의 지금 양대 산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줄기세포 중에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다라고 하면은 골수, 제대혈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자 본인의 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환자 몸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 반응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골수 줄기세포를 우리 몸에서 추출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네, 하니까 한번 보시죠.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자, 환자 본인의 골수를 이용하는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과정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요. 예. 지금 골수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허리가 아니고요. 그 장골릉이라고 해서 골반뼈 뒤거든요. 네. 그래서 골수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원심 분리기예요. 저렇게 쭉 돌려요. 이렇게 쭉 돌리면요. 아까 이제 빨갛게 이제 피처럼 보였던 부분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죠. 오.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이 줄기세포 성분인데 네. 그거를 이렇게 뽑아서요. 지금 이제 저 환자분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 내시경적인 수술을 저렇게 미세천공술이라고 연골이 달아져 있는 부분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서 저렇게 일차적으로 시술을 하고요. 줄기세포를 저렇게 이제 뽑은 거를 집어넣어서 이제 저거를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네. 생착이라고 하네요. 우리 몸에 이제 진짜 네. 연골이 되기까지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고 예. 그 회복이 됐을 때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사진으로 볼까요? 볼까요? 예. 예,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쭉 이렇게 뽑았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뽑고 난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시면요. 연골이 다 달아져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뼈가 드러난 거예요. 맞아요. 예. 오른쪽에 있는 원래 이렇게 하얗게 보여지는 저 부분이 연골이 원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난 무릎이 왜 이렇게 빵빵하게 부었는데 막 물 차는데 주사기로 뽑았는데 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왼쪽 같이 저렇게 연골이 달아지게 되면서 저 보풀처럼 저렇게 일어나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무릎 안쪽에 활액을 자극하고 거기서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저 왼쪽에 보이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연골이 다 떨어져 나간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저렇게 이렇게 네. 동글동글하게 아까 제가 네. 보여드렸듯이 구멍을 뚫어서 저 상황에 이제 줄기세포를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년 후에 확인을 한 사진인데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골이 다 달아져 있던 부분에 지금 하얗게 연골이 다시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네.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내시경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윤지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헤어질 결심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좀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수 줄기세포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골수줄기세포는 작년이죠. 2023년 7월에 이제 정식 허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냥 뭐 그걸 하셨던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냥 아름아름 그냥 했던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들은 있어요. 이제 안정성도 높아요. 왜냐면 내 거를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제 어느 정도의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거는 주사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시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사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주사를 맞고 바로 퇴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술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하루 정도 있으면은 뭐 내가 일상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저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줄기세포를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줄기세포가 부글부글 해서 연골을 자라 나오게 만든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골수줄기세포에 주사를 집어넣게 되면 연골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고 약해져 있는 부분에 연골을 망가뜨리는 단백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서 연골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효과는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아까 전에 내시경으로 봤던 사진처럼 완전히 연골이 벗겨졌던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주사를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게 원래 연골로 부글부글 자라지는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예. 아까 이제 구멍을 뚫고 미세천공술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줄기세포를 심어줘야 연골이 아예 없는 부분에 연골이 자라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연골이 부글부글 자란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사 치료를 하죠. 그냥 병원에 가면은 뭐 처음부터 뭐 줄기세포를 막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사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호전이 좀 더 덜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요.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인공관절 수술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50대 환자분이든지 60대 환자분이라도 나는 인공관절은 싫어. 그렇지만 그 전 단계에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줄기세포 시술을 고려할 수도 있고 주사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면 ICRS 3, 4등급 또는 KL 뭐 2, 3등급 무지무지 어려운 단어죠. 저게 우선 KL 등급의 2, 3등급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요. KL 등급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릎 관절염 단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저 몇 단계인가요? 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단계가 저 KL 등급이고요. 1단계부터 4단계가 있고 네. 4단계가 되면은 KL 등급은 다 붙어 있는 엑스레이가 붙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4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뭐에 해당하냐면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져는 있는데 붙지는 않은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저 ICRS 등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시경을 한 단계인데요. 내시경을 했을 때 연골이 남아있는 그 두께가 반 이하로 줄어 있으면 3단계고요. 완전히 다 벗겨져 있으면 4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시경을 했을 때 굉장히 심한 단계나 또는 KL 2, 3단계는 좁아져 있는 단계에 해당하는 무릎 관절염 환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요. 저 정도 단계면요. 거의 일반적인 환자분들 거의 다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좋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 중에 하나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 주시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잘 여보세요?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73세예요. 네, 73세시고 지금 어떤 네. 증상들 때문에 불편하신지 윤재용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73세 여자분이시고요. 네. 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한 2주 전부터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불편해서 동네 병원에 갔거든요. 예, 그랬는데 거기서 저 연골 주사 맞고 네, 그리고 허리도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허리 협착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리에 6대 주사 맞고 그리고 연골에 양쪽 무릎에 2대씩 맞았어요. 네,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굉장히 가렵고 또 혈압이 한 140에서 15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막 눈이 쑥 들어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런 부작용이 좀 있다고 네. 저 사우나 간 거 같이 좀 이렇게 몸이 열도 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에 6번을 맞으라는데 겁이 나서 지금 안 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씩 이제 그 증세는 없어지는데 예. 원장님께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거를 방향을 좀 잡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2주 전부터 무릎이 아프시다고 했는데 무릎이 네.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건 다 이상이 없는데요. 시큰거리고 시큰거려요. 이렇게, 네, 쭈그리고 앉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었지
한번 옛날에 병원에 한번 불편해서 갔더니 관리를 잘했다고 그렇게 아, 얘기하셨어요. 그러세요. 엑스레이는 네. 괜찮네. 쭈그리고 앉을 때는 무릎의 오금 쪽이 불편하세요? 아니면 무릎 앞쪽이 불편하세요? 오금 이 무릎 앞쪽이었던 것 같아요. 앞쪽이. 오금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미미하게 통증이 있어서 어디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그래요. 이게 2주 전에는 괜찮으셨나요? 네, 네. 아, 잘 그러셨어요? 다니고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러셨어요. 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제 상담에 네. 이제 한계가 조금 있으니까 제가 네. 들은 내용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머니가 그 주사를 맞으시고 이제 화끈화끈거리고 뭐 혈압이 오르고 이렇게 막 좀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 주사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허리에 주사를 맞으셨을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셨을 거예요. 그 주사에 대한 일시적인 부작용이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그런 증상이 오다가 이제 좀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좋아지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머니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조금 거기에 부작용이 좀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 주사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무릎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머니가 지금 무릎에 대해서 있는 증상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플 때 내가 1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왔어. 그런데 2주 전부터 조금 더 심하게 아팠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연골, 관절 연골이라고 하는 제가 무릎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릎 모형에서 이런 관절 연골의 손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내가 2주 전부터 1년 전부터 아팠는데 2주 전부터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파라고 하는 거는 요게 반월상 연골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증상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도가니 관절 연골 증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까 이제 쭈그리고 앉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만약에 요 연골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뒤쪽에서 있게 되면은 어머니는 오금 쪽을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들었을 때 나 어디서 아픈지 정확히 모르겠어. 무릎 앞쪽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관절염 증상이 앞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주 전에 퇴행성 관절염, 이 관절 연골이 일부가 조금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증상이 심하게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만약에 연골 주사를 맞았을 때 증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시다면 그 연골 주사를 맞으시는 거는 무릎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추천할 만하고요. 대신 만약에 무릎을 연골 주사만 맞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주사의 단계를 높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에 대해서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원래도 좋지도 않고 어머니 그 자체가 지금 스테로이드 주사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스테로이드 주사를 내가 맞았더니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던데 그 주사냐라고 물어봐서 그 주사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82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좀 넘겨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였고요. 네, 지금 소개해 주시죠. 네, 82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예, 지금 뭐 워낙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인공관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골이 안쪽은 하나도 없고요. 바깥쪽은 연골이 어느 정도 사라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4군데인가 5군데 병원에 갔는데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기억이 나는 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저 얼굴 처음 보면서 전 인공관절 안 해요. 그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 못해요. 아니 네. 사진도 보기 전에 인공관절 안 해요부터 하십니까? 라고 하고 봤는데 네. 오다리가 있으시고
안쪽에 있는 연골이 닳아져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의 연골, 외측에 있는 연골은 생각보다 괜찮으셨던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인공관절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분은 어떻게 하셨었냐면 인공관절을 안 하고요. 오다리를 교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다리를 교정을 하고 오다리를 교정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연골이 닳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줄기세포 시술을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기세포를 하면은 무조건 줄기세포만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골이 많이 닳아져 있는 부분은 저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구멍을 뚫어서 미세천공술이라는 골수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저런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줄기세포를 심어서 연골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안쪽으로 체중이 계속 디뎌지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오다리를 교정하는 절골술이라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체중을 이 중간 바깥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주면 체중은 체중대로 옮겨주고 네. 그리고 안쪽은 안쪽대로 재생력이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82세 남성분 퇴행성 관절염을 앓으셨고 줄기세포 치료 그리고 절골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70대 남성분의 사례가 소개돼 있네요. 네. 예. 이분도 인공관절을 죽으라고 싫어하셨던 분이세요. 자기 친구가 인공관절을 했는데 뻗정다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아까 전에 80대 환자분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자기는 인공관절 죽어도 싫어요 라고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죠. 70대 환자분 치고 저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뼈가 드러난 사진이에요. 연골이 아예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걸로는요. 네. ICRS 단계로 보면 4단계, 완전히 말기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저 상태에서 그러면 줄기세포 주사를 골수 줄기세포를 찍 넣어놓으면 연골이 부글부글 자라느냐 오른쪽처럼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저거예요. 저게다 줄기세포 시술을 했어요, 저분은요. 그러나 그냥 저렇게 완전히 벗겨져 있는 부분에다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세천공술이라는 구멍을 뻥뻥뻥뻥 내시경으로 뚫고요. 그거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네. 그렇게 뚫은 상태에서 골수를 자극을 해서 연골이 스물스물 나오게 자극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주고요. 거기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서 그런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오른쪽과 같이 지금 연골이 재생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저 경우에는 이렇게 구멍을 뚫고 줄기세포를 심어 놓을 경우에는 목발이라는 거를 일정 기간 디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만약에 저분에게 있어서 주사적인 치료로 골수줄기세포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저기 노랗게 저기 되어 있는 부분은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연골이 있잖아요. 그 연골들이 좀 더 튼튼해지고 더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요. 네. 그리고 저렇게 닳아져 있는 분들은요. 무릎이 많이 부어있고 썩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불편감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 주사를 한다, 수술을 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주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시술적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거를 명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줄기세포 주사만 띡 집어넣으면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절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무릎 관절염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로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네. 그 사연 저희 화면으로 만나보고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요. 무릎이 아픈 지 15년이 넘었어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궁금증 남겨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연골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계시다고 하네요. 전혀 상관없죠. 네. 무릎이 아픈 지 15년이 아니라요. 20년이 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무릎이 아픈 지 15년이 넘었는데 저 15년이 넘은 동안에
어떻게 관절 연골과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닳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이 되고요. 줄기세포를 시행을 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 줄기세포를 시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주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주사적으로 접근을 하던 시술적으로 접근하던 피를 뽑아서 뭐 PRP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의 가장 기본 형태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지 골수줄기세포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은 제대혈줄기세포 같은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70대 아버님 상담 저희 도와드렸고요. 상담 받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재영 원장님과 함께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줄기세포 시술은요, 주사는요, 만능의 치료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만능의 치료처럼 요즘에 너무 분위기가 그래요. 그거는 환자분들이 그러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자꾸 이것만 맞으면 뭐 10번만 맞아봐 다 나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단에 맞춰서 시술이든 수술이든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서브로서 줄기세포를 잘 집어넣어 줘야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네. 무조건 줄기세포만 집어넣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무릎 관절염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위즈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